칼 막스는 부유한 유대계 독일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3년 라인 신문에 대한 프로이센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파리로 갔고 엥겔스를 만났다.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브레셀로 이주, 공산주의자 동맹의 설립과 관련하여 막스와 엥겔스는 함께 행동 강령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가 1848년에 발간된 공산당 선언이다. 1848년 혁명이 일어나자 막스는 다시 독일 라일란트로 돌아갔다. 혁명이 진압되어 런던으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1864년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는 국제노동자연합이 결성되었는데 막스는 이 연합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1871년 파리 코멘이 패배한 후 제1인터내셔널은 해체되었다. 그 후 막스는 경제학 연구를 비롯한 학문적 작업에 몰두했고 정치에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막스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를 변혁하고자 했다. 통상 막스는 헤겔의 철학을 계승한 사람으로 소개된다. 막스는 세계가 하나의 변증법적인 역사적 과정이라는 헤겔의 견해는 받아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은 물질적 생활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살기 위해서 일하고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자연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점차 변형되고 인간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생산물들에 의해 점차 틀지워진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산물의 주인이 아니다. 자본가는 투자하고 경쟁해야 하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막스의 사상의 핵심 지점, 1800년대 중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굴욕적 상황에 대한 그의 분노에 도달한다. 그리고 막스가 이 굴욕적 상황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들을 사물로 바라본다. 노동력으로 피고용자로 생산자로 바라본다. 자본주의에서 소외는 안티테지이자 소외는 혁명을 통해 철폐되고 인간의 무력함과 사물화는 극복된다. 인간은 경제를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이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 능력을 질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고양시킬 것이다. 혁명 이후에는 개인의 영역과 사회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투명해질 것이고 합리적으로 제어될 것이다. 막스가 유물론자로 불린다면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이 역사적 과정의 추진력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막스는 경제적 요인이 역사의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경제의 역사, 노동의 역사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단계들을 거쳐왔다.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그 다음 공산주의. 하나의 경제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경제가 일정한 포화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적 도약은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단계가 보다 높은 단계에 의해서 붕괴되고 지양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원시사회의 무계급성과 봉건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의 형식적 권리 및 높은 생산력 수준을 발전시켜 경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막스가 경제를 노동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덧붙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학습한다. 노동은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 구성체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운다. 노동과 인식은 하나의 변진법. 막스에게는 정신이 아니라 경제가 근본적이다.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을 토대라 불리고 종교, 철학, 도덕, 문학과 같은 문화적 현상들을 상부 구조라 불린다. 막스가 종종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경제 결정론자는 아니었다. 경제와 사유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제가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과정의 일부이다. 노동이 인과적으로 인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막스에 따르면 진정한 역사의 추진력은 생산력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긴장이 발생한다. 생산력이 보다 적합한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변혁이 일어난다. 즉 혁명이 도래한다. 막스에게 계급은 생산수단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계급 대립은 혁명을 통해서만, 소유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가치는 노동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 막스의 주장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장 경제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 생산 비용을 충당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외한 뒤 남은 것, 즉 잉여가치가 노동자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만큼의 노동의 표현이다. 이 잉여가치가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간다. 막스에 따르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서 잉여가치가 이 잉여가치를 직접 창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나 착취당한다. 자본가들 자신도 시장에서 서로 경쟁한다.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해서 사람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기술력 같은 요인들에 재투자한다. 잉여가치는 재투자에 사용됨으로써 자본주의 내에서의 학대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연속적이다. 노동력의 새로운 구매, 증대된 잉여가치, 증대된 이윤, 새로운 투자 등 돈이 성장한다. 이것이 곧 자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막스주의적 사회주의는 이론적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로서 뉴턴이, 진화론자로서 다윈이, 심리학자로서 프로이트가 죽지 않은 것처럼 정치 이론가로서 막스는 죽지 않았다.